은퇴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할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월 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은퇴의 공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은퇴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은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자녀들 결혼식과 집 장만으로 거의 다 써버렸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겨우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연금도 없었고 저축도 별로 없었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굶고 살 수도 없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 80만 원으로도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까지 충분히 즐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방법을 찾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 겸 은퇴 후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 가스수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4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기타 생활비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최소한 120만 원은 있어야 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45만 원 뿐이었죠. 처음에는 전량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밥도 하루 두 끼만 먹어봤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더라고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전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바로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한 일은 주거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저는 과감하게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지방으로 가면 불편하지 않냐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서울에서는 월세가 60만 원이었는데 지방에서는 35만 원짜리 깔끔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0만 원을 절약하게 된 거죠. 교통비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버스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방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교통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식비 혁명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매일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한 끼에 8,000원씩만 해도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요리부터 차근차근 익혔어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제는 웬만한 집밥은 다 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전략이 생겼어요. 할인하는 시간대를 노려서 가고 대용량으로 사서 나누어 냉동 보관하고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장을 봐요. 이렇게 하니까 식비가 한 달에 1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과 외식도 해요.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삶의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부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평생 회계 업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점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의 장부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군데 정도 돌면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또 지역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의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8만 원 정도 받지만 보람도 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거예요. 벼룩시장이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활용해서 필요 없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건 저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추가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쳐서 75만 원이 되었죠. 네 번째는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전략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미리 건강을 관리하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갈 돈이 없으니까 집 근처 공원에서 맨몸 운동이나 빠르게 걷기를 해요. 유튜브에 나오는 시니어 운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요. 식단도 바꿨어요. 과거에는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 위주로 담백하게 먹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금연 금주도 했습니다. 담배값, 술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만 끊어도 큰 전략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건강까지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였어요.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아요.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고 작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아요.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들었는데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어요. 소득이 적으니까 월 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했어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요. 지역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무료로 운동교실이나 건강 강좌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 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 교실 같은 거요. 이런 걸 활용하면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교통비 할인도 받아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지원들을 모두 활용하니까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섯 번째는 이웃과의 품앗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혼자 살면 모든 걸 다 사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웃들과 서로 도우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장을 봐요. 대용량으로 사서 나누어 가지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쌀 20kg를 함께 사서 4명이 5kg씩 나누어 가져가는 식으로요. 반찬도 돌아가면서 만들어서 나누어 먹어요.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다른 분들이 나물이나 생선조림을 해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일 다양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요. 도구나 가전제품도 함께 써요. 청소기나 다리미 같은 건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서로 빌려 쓰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요. 교통비도 절약되고 서로 챙겨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품앗이 시스템 덕분에 생활비도 줄이고 외로움도 덜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한 거였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취미를 단순히 돈 쓰는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은퇴 생활에 대한 경험담이나 생활 정보를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조회수도 별로 없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광고 수익도 생기고 원고 청탁도 들어와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수익이지만 돈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아요.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메뉴 사진이나 홍보 사진을 찍어드리는 일도 해요. 한 건에 3-5만 원 정도 받는데 재미있고 보람도 있어요. 여덟 번째는 중고 거래의 달인이 된 거예요. 새 물건을 사는 대신 중고로 사고 필요 없어진 건 바로 팔아요. 가전제품부터 옷, 책, 생활용품까지 거의 모든 걸 중고로 사요. 새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상태 좋은 물건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팔아요. 옷장 정리를 하면서 안 입는 옷들, 책꽂이 정리를 하면서 안 보는 책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올려서 팔아요. 이렇게 중고 거래를 활발히 하니까 집도 깔끔해지고 용돈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아홉 번째는 계절별 생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계절마다 생활비 패턴이 다르거든요. 이걸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선풍기를 적극 활용하고 시원한 지하상가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요.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만 잠깐씩만 써요. 겨울에는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내복을 두껍게 입고 핫팩이나 전기장판을 활용해요. 요리할 때도 가스 대신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많이 써요. 봄, 가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요. 공원에서 산책하고 무료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쓰는 전기, 가스를 줄이는 거죠. 또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요. 제철 채소나 과일이 가장 저렴하고 영양도 좋거든요. 열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한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못 쓸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기기들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배달앱에 할인 쿠폰을 모아서 써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때 쿠폰을 사용하면 훨씬 저렴해요. 온라인 쇼핑몰의 적립금이나 할인 혜택도 꼬박꼬박 챙겨요. 생필품을 살 때 온라인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이나 ATM을 적극 활용해요. 창구에서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료 WI-파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데이터 요금을 절약해요. 도서관, 주민센터, 카페 등에서 WI-파이를 이용하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가계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한 달에 어떻게 8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부업 수입 30만 원에서 총 107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빼면 실제 사용 가능한 돈은 95만 원 정도예요. 지출을 보면 주거비 40만 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2만 원, 통신비 3만 원, 의료비 5만 원, 생활용품비 3만 원, 문화생활비 5만 원, 기타 2만 원에서 총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하거나 가끔 여행을 갈 때 써요. 보시다시피 절대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 있게 살면서도 돈까지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에는 줄어든 수입 때문에 불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불안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니까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은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 겸 첫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이주를 고려해 보세요. 둘째,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요리를 배우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셋째, 가능한 부업을 찾아서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넷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약하세요. 다섯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째, 이웃과의 품앗이 시스템을 만드세요. 일곱째,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해 보세요. 여덟째, 중고 거래를 적극 활용하세요. 아홉째, 계절별 생활 전략을 세우세요. 열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합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이 시기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